스위스가 미국한테 갑자기 39% 관세를 맞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약값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제약사들을 상대로 약값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미국 약값이 왜 세계에서 가장 비싼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신약 혁신의 그림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약값이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한 달치 인슐린이 캐나다에선 $35지만 미국에선 $2,000가 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정부가 약값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의약품을 공공재로 보고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정부기관이 제약사와 가격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대신 PBM이라는 민간 기구가 제약사와 보험사 사이에서 약값을 조정합니다. PBM은 어떤 약을 우선 처방할지 정하고 제약사로부터 높은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제약사는 그 비용을 약값에 반영하고 보험료도 함께 오르게 되죠. 제약사, 보험사, PBM 모두 이익을 보지만 손해는 환자의 몫입니다. 2019년 트럼프 1기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약가 인하 정책을 냈지만 정권 교체로 무산됐습니다. 바이든도 약값을 잡으려 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방지법으로 인슐린을 월 $35로 제한하려 했지만 제약사 로비에 밀려 65세 이상 공공보험인 메디케어 가입자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허술해 보여도 중요한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정부 공공보험 메디케어도 약값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특허 신약들도 협상 대상이 되면서 약값이 크게 낮아지고 특허 기간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5년 5월 트럼프는 1기 때 추진했던 약값 전쟁을 다시 시도합니다. 행정명령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글로벌 제약사에 미국 약값을 최저가에 맞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글로벌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과 투자가 위축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전 세계 제약사들이 가장 먼저 신약을 출시하고 수익을 내는 핵심 시장입니다. 정부가 약값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을 겨냥한 투자와 개발이 활발했던 거죠. 결국 미국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을 지불하며 의학 발전을 이끌어온 셈입니다. 약값 전쟁은 보험사 의료 카르텔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보험사들은 보험, 병원, 의료 데이터까지 통합해 거대한 의료 인프라를 운영합니다. 민간 최대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기로 유명합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률이 무려 32%에 달합니다. 한국의 거절률 8.6%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병원과 연계된 보험사를 써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공공보험이 취약해 적용 가능한 병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약사뿐 아니라 이런 대형 민간 보험사와도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약값 압박은 해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31일 스위스는 미국에 투자하겠다며 관세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39%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왜일까요? 같은 날 트럼프는 글로벌 제약사에 미국 약값을 낮추라고 요구했는데요. 그중에는 스위스 제약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루슈, 노바티스는 미국에서 EU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약을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관세에서 약값부터 낮추라는 압박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정부가 약값을 통제하지 못했던 나라는 미국뿐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글로벌 신약 개발은 빨라졌지만 미국 국민의 부담도 컸죠. 이제 미국도 약값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향후 제약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트럼프의 정책이 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유럽 본사까지 압박하는 트럼프는 과연 제약사와 보험사의 거센 로비를 넘을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각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